2023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8가지 정도 자주 놓치거나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 한 달 동안 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은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미리 본인의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2023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8가지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요 한 달 동안 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회초년생들이나 연말정산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일정 부분 이제 세금을 떼고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실수령액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이제 회사에서 조금씩 뗀 그 세금을 12달을 합친 금액과 실제로 각 개인마다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을 계산해서 진짜 내가 내야 될 세금,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먼저 낸 세금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환급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된 세금이 더 많다 하면은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셔서 각 단계별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의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1단계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돼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예상 지출액을 본인이 이제 각각 입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공제액을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하는 수단이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그 칸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은 그 공제 금액도 달라지니까 모의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공제 금액과 그 세금을 본인이 이제 직접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과거 3개년치 그 연말정산한 내용을 어떤 표와 그래프로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각 항목마다 어떤 절세 팁이나 유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도 이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별도로 자주 놓치거나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그 사람마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미리 보기에서 이제 팝업으로 각 개인마다 본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는데요. 총 6가지 항목으로 안내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이제 취업자에 대한 이제 소득세 감면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라서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을 해서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청한 내역이 없는지, 그래서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인데,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하면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교육비에 해당돼서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한 월세로 거주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그리고 5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그리고 6번째는 주택 마련저축 소득 공제, 이 부분입니다. 다 이제 주택이나 본인 거주 형태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각 항목마다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직접 그 납세자들 본인에 맞춰서 그런 공제가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홈택스가 진짜 정말 많이 발전된 것 같고요.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뭐 일반 기업이나 뭐 금융사에서 제공한다는 연말정산 그 미리 보기 서비스보다 좀 홈택스에 직접 들어오셔서 정말 정확한 자기의 예상 세액이나 절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8가지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자기가 주소지가 되고 있는 이외의 도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10만원 이하라면은 100% 전액 세액공제가 되시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가 됩니다. 또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고 기부금은 이제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인데요. 이건 이제 원래가 공제가 되던 부분인데 좀 더 강화된 부분이라서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노동조합비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회계 공시를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겠다고 좀 강화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소득 공제인데요. 2023년 7월 이후에 영화 관람료도 이제 문화비에 해당돼서 이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요거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 전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원래는 40%가 소득 공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80%까지 공제율이 상향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또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이제 교육비에 해당돼서 역시 이것도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 대상 주택의 그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이제 3억이었는데 이제는 4억 이하의 주택도 이제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분이 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연말 정산 관련된 것보다 이제 과세 표준 그 구간이 상향이 됐는데요. 1200만 원까지가 이제 최저세율인 6%에서 이게 1400만 원까지 6%로 이게 과세 표준 구간이 상향되다 보니까 1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모든 요건이 똑같더라도 이 과세 표준이 변경됨으로써 더 이제 세금을 적게 내시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요 한 달 동안 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상 뭐 갑자기 지금 남은 시간에서 뭐 출산을 한다든지 주거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올해 신설된 아까 소개드린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니까 10만 원을 쓰면서 그만큼 세금을 10만 원 안 내는 똑같은 효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기부를 하게 되면은 최대 이제 30%까지 그 포인트가 지급이 돼서 내가 그 기부한 기부처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을 살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가능하면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가 미리 낸 거를 환급을 받는 그런 제도라서 어차피 이거 기부를 안 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되시는 분들이면 굳이 뭐 이거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뭐 더 환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의 계산을 한번 보시고 전액 환급이 된다 하시면은 뭐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향된 연금저축 그 불이백을 좀 높이는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나 뭐 다른 것들은 실제 내 돈이 그 지출이 돼서 소진이 되는 거지만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연금이라는 투자 목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요게 이제 그래도 금액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남은 한 달 동안 좀 추가 불입을 해서 세액 공제도 받고 저축액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좀 고액의 지출이나 그런 게 예상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보다는 가급적 이제 12월 안에 지출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말정산 그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좀 유효한 방법이고요. 이미 한도가 다 찼다면은 굳이 더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남은 한 달 동안 그 절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